이 얘기가 사실은 어제 오늘 가장 큰 화두 같은데 아니 저는 소위 재판중지법 이거를 놓고 전 오락가락 좌충우돌 조변석계 재판중지법 심지어 이걸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이거 뭐 국민 놀리는 거야? 나는 전 한 일개 국민이지만 국민으로서의 부하가 좀 들었었는데 이게 일단 양 기자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에서 이걸 통과시킬 듯이 하다가 대통령실 브레이크를 확 밟으니까 거의 정말 과소로 가던 자동차에 브레이크 밟아서 막 몸이 앞으로 나가듯이 온 국민이 몸이 앞으로 치우치면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 뭐 중앙일보 헤드라인에다 그렇게 썼던데 예. 정청래 자기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경고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비상식적인데 정말 중요한 그 방침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건데 그렇죠. 이거를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지금 이 앞선 경과에 따르면 먼저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이제 2일 오전에 예. 11시 반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예. 이 처리 방침을 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일 오전이면은 그저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일요일 날. 그러니까 판결이 대장동 판결이 금요일 날 나고 예.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일요일 날 오전에 다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이거 국정안정법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처리 가능하다. 그래갖고 저때 국정안전법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저 네이밍 기가 막히죠 진짜.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김광일 선배랑 그 얘기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딱 이 얘기 듣는 순간 조지 오웰의 1984가 생각났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진리부 1984 시대의 그 나라의 그 오세아니아인가요? 그 나라에는 진리부가 있는데 진리부는 신문과 책과 문서와 역사 기록을 조작하는 오늘의 진실에 맞게 과거를 조작하는 데가 진리부고요. 사랑부는 반체제 인사를 고문하고 복종을 유도하는 데가 사랑부고요. 평화부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국민의 공포를 유지하는 데가 평화부고 풍요부는 실질적 빈곤 속에서도 풍요롭다는 착시를 만드는 데가 풍요부인데 이게 무슨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수호법 이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딱 조지 오웰의 1984가 떠올랐고 전 사실 이런 느낌을 꽤 많은 국민들이 뭐야 이거 이걸 대통령 한 명 방탄하겠다고 법 만들면서 거기다가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이라고 한다고 그 거부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아니 당장에 지금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50 때 예. 그 학원 안정법 있었죠. 그래, 학원 안정법. 대모 못하게 하는 학원 안정법. 맞아요. 그걸 그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멸적인 이런 그 네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 이제 그래픽도 나가고 있는데 저 계속 그러다가 이제 3일 오전에 박 대변인이 심지어 맞아. 국정안정법은 정당방위다. 협박한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국민에게 고발한다. 아무 말 대잔치도 아무 말 대잔치도 저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자리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원래 박수현 의원이 그런 그렇죠. 스타일 아닌데. 네, 저도 사실 방송 이제 몇 번 같이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네.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석 대변인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를 모셔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말라고 까마귀랑 놀다 보면 까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스타일 박수현 대변인 스타일 확실히 구긴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말씀하시던 내용하고 좀 많이 틀려서 예. 좀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그걸 또 국민의힘 강요죄로 국민의 고발. 아니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 이준석 의원이 정확하게 짚었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계엄 내린 거랑 똑같은 논리잖아요. 민주당이 그 당시에 솔직히 뭐 국정농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계엄을 일으켰다. 계엄은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고 그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계엄 자체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논리를 굳이 내세워야 되느냐.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전법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저 이렇게 비유할게요. 계엄령을 계몽령 하고 얘기하는 것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독재자와 싸웠잖아요. 독재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이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진짜 독재에 저항해서 싸운 건지 본인들이 독재를 못해서 싸운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이거 지금 진짜. 저희 이게 청취자분이 되게 재밌는 댓글을 주셨는데 뭐 이런 식이면 알로하님은 정권 중지법, 정권 반납법 뭐 이런 것도 한번 여론조사 한번 만들어보지. 맞아. 정권 중지법, 정권 반납법 뭐 이런 것도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물론 민주당이 절대 안 하겠지만 아니면
대통령 정권 임기 유지법 하겠지 뭐. 대통령 임기 종료 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지 뭐. 아니 그래서 예. 좀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우리가 큰 아우라를 정청래 대표라는 아우라를 딱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만하네. 그럴만하네. 네, 약간 좀 그럴만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네. 메시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어떤 뭐 본인 페이스북이라든지 무슨 뭐 딴지 게시판 가가지고 쓰는 뭐 그런 유의 글이 있잖아요. 예. 뭐 정말 뭐 그 일방적인 지지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국정안전법법 우리 대통령 지켜야지.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런 절대 지켜, 절대 지켜, 뭐 그거야. 재판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결을 보고 아니 나는 무관한데 왜 당에서 나서가지고 저런 뻘짓을 똥볼을 차느냐. 아마 이제 사실 판결을 봤으면은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쫄릴 거예요, 사실. 아니 유동규가 여기서 정말 우리 세 사람 중에는 가장 판결 보는 아니. 일찍 입수해서 많이 읽으신 분이 양 기자시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인공이신데 그렇죠. 누구보다도 진실을 제일 잘 아시고 그러니까 계실 텐데. 이게 최정점의 괄호를 비워놓은 판결문이란 그럼요. 말이죠. 그렇죠, 수뇌부 그러니까 네. 최종 네. 책임 수뇌부 거기 괄호 비워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쫄리는 건 맞는데 제 대통령의 제가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화나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너네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국정안정법 이거 만드는 게 나의 사법 리스크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게 정말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아 이거 이 사람 똥줄 탔구나 이거를 일깨워준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네. 아까 그 그래픽 조금만 띄워주면 그거 마저 조금 정리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저거 보면 이게 자 이제 저래서 어제 이제 그 박수현 대변인이 뭐 더 길길이 정당방위고 강요죄예요. 그리고 그런데 오전쯤에 대통령실에서 정무라인 우상호 수석 등이 대통령의 중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가만 있어봐 그러다가 재판중지법 실의가 없다 이런 최고위 결론이 나왔다 이러면서 슬슬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 이미 스타일 구겼죠. 스타일 구긴 박수현 대변인이 자 대통령실하고 조율하고 지도부 논의를 통해서 당에서 이제 국정안전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막 이게 그런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이렇게 알려줘서 그렇게 수용됐다. 마치 당이 그래서 이런 의견 이 노선 변경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오후에 들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얘기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서서 자 당에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요청했다. 이건 대통령의 생각이다. 자 여기서 뭘 읽을 수 있냐? 박수현 대변인 스타일을 두세 번 지금 뭐 거의 몸에 그렇죠. 오는 게 흙이 묻을 정도 죽인 거고 이번에 그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이번엔 당이 정말 쓸데없는 불필요한 일을 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불만을 아주 강하게 드러냈다.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서 아까 우리 양 기자 말씀처럼 오히려 나의 사법 리스크를 더 도드라지게 하냐. 그렇지 않아도 에이펙 잘 되고 뭐 관세 협상 평도 나쁘지 않아서 자, 이걸로 좀 밀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눈치가 없는 거야? 뭐 일부러 망치겠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짜증스러운 감정까지 노출한 거다. 당에서 한 거라고. 웃기지 마. 대통령의 생각을 대통령실이 요청한 거야. 당이 이번에 완전히 잘못했어. 정청래, 박수현 뭐 하는 거야? 라고 맞아요. 얘기했다라는 취지라고 지금 각 신문 특히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볼 때 현 정부의 대통령실 의중을 한겨레 신문이 아마 제일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취재하는 신문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그 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까 양 기자도 얘기하시고 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스텝도 꼬였고 약간 스타일 좀 구긴 게 아니냐.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대통령 제치고 자기 정치한 게 그때 유엔 시정여절 유엔 그렇죠. 연설 갔을 때도 여기 앉아가지고 그때 뭐였어요? 조의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이슈 만들고 근데 심지어 대통령이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국회에서 하는 무슨 그 의원들 세미나에서 그렇죠. 네, 무슨 정세현 전 장관 와가지고 너무 무슨 자주파와 동맹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그때 그래서 대통령실이 정말 거의 폭발 직전이었대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나가서 그리고 사실은 그럴 때마다 늘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이 약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처럼 나가서 뭘 뛰는 느낌이니까 국민들이 그때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의호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정말 뭘 튀긴 건지
그렇게 한겨 때문에 좀 부글부글 끓다가 이번에 또 야 APEC 지금 잘 끝났는데 여기서 지금 뭐 국정안정법 야 어디다 대고 이렇게 된 거. 저는 약간 김어준과 정청래의 콜라보라고 봐요. 김어준과 정청래. 그 정세현 장관이 제일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맞아요. 김어준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아예 대통령이 외국 유행 가 있는 사이에 그걸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저는 이건 고의가 아니면 아니 그런 정무적 판단이 안 되면 당 대표를 해요. 저는 이건 고의로 한 거예요. 고의로. 빈집털이 아니 빈집털이. 네. 빈집털이. 나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뭐 여기에 저는 이러한 일련의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배후에는 김어준 어떤 총수가 있지 않냐. 맞아요. 약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항상 보면. 그 당대표 경선 전에 그 김어준 콘서트 했잖아요. 그 아, 예술하려에서 네. 그때도 정청래는 왔는데 박찬대가 안 갔죠. 박찬대가 심지어 갔죠. 인천인데 거기 그렇죠. 개최 장소가 그러니까. 인천 거기다가 영종도였는데 뭐 사람들 무지하게 왔던 그 맞아요. 15,000명인가 네. 2만 명이 인스파이어인가 왔었죠. 뭐. 정청래 송도에. 당시 그 당대표 후보를 아주 이렇게 도드라지게 잘 부각시키고 네. 있더라고요. 또 거기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데려다가 또 형동생하고 형동생하고 네, 뭐 그랬었죠. 그리고 뭐 또 저도 이제 뭐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짤로 나온 걸 보니까 뭐 춤도 추고 뭐 그랬더라고요. 뭐 당시에 뭐 김영석 작곡가나 윤일성 작곡가나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춤도 뭐 무대에서 춤도 추고 뭐 그랬던데.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정청래 대표의 배후에는 예. 어떤 이러한 기조 전체적인 김어준이 이끌고 있는 김어준 유가 하여튼 흐르고 네, 있다. 그런 어떤 그쪽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와는 좀 달라요. 원래도 달랐지만, 예. 원래도 결이 달랐지만 김어준은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항상 그 정신적인 선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최근에 어떤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게 하려면 딴지 게시판에 가봐야 돼. 딴지 게시판에 아마 이러한 이유들이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친명 쪽에서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때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또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계속 방해놓지 말라고. 네, 하면서. 지금 에이펙으로 한 일주일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다 산통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선일보 제목은 이게 조선일보 맞죠? 이재명 재판중지법 제동건 대통령실 땡땡땡 정청래 사실상 경고 이랬고요. 그다음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판중지법 제동 땡땡땡 정청래 자기 정치 말라는 경고 이렇게 달았고요.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 재판중지법 헛발질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공개질책. 뭐 진보 보수를 넘나들어서 각 진영 어떻게 보면 진영의 신문이는 다 대표적인 신문이라는 데가 다 결이 비슷해요. 네. 정청래 헛발질한 거다. 왜 이 와중에 이런 쓸데없는 똥볼을 차느냐. 그래서 아주 엄하게 뭐 레드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옐로우 카드에다가 구두 경고를 세게 준 거다. 그런 분석이 나오네요. 솔직히 지금 뭐 재판 중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분위기에서 어느 법원도 뭐 대장동 1심 나왔다고 그래서 갑자기 재판 재개해가지고 할 법원 저는 솔직히 잘 없어요. 없다고 네, 봐요. 네. 그냥 놔두면은 그냥 정지된 재판인데 이거를 1심이 야 이거 이재명 유죄네 이거 중지해야겠다 중지법 만들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오히려. 상황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나오는 분석들이 이거 봐. 대장동 그 거의 누구야 저 정진상은 포함도 안 되고 유동규부터 그 밑에가 포함된 대장동 1심 재판물 판결을 보고 아 뜨거.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야. 이러다가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정말 이게 유죄가 튀겠는데 그래 아 뜨거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반응을 보면 판결은 안 읽어봐도 맞아요. 판결은 안 읽어봐도 민주당 반응만 보면 아 이 판결문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딱 딱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말에 설득력을 얹어준 셈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꼴이 맞아요. 돼버렸다니까요. 도둑이 재발절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이런 바보짓을 하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맞아도 아닌 척하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그냥 이악 물고 정청래가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되게 의아했어. 왜 민주당이 여기 이 재판 판결 결과를 놔두고 왜 얘들이 반응을 하지? 그냥 아마 정진상 씨 재판은 이제 계속 되니까 그렇죠. 저는 정진상 씨 재판 유죄라고 확신을 해요. 아니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특히 이번 판결문에서 정진상 씨는 판결문에서. 거의 뭐 여기랑 아주 아니, 강고하게 연결돼 있다는 게 묻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판결문 자체로만 보면요. 정진상이 시장이에요. 성남 시장이야. 그러니까 시장
네. 수뇌부가 수가 수석부 이재명이고 뇌가 정진상이다. 거의 아니 판결 내용을 봤을 때는 정진상 씨가 거의 시장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정진상이 6급 정책실장이었는데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 사람들은 뭐 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정진상의 권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건 그렇죠. 이재명 시장한테 나온 거죠. 시장의 문고리 권력이니까 네. 6급이 그렇게 힘이 셌던 거지. 그래서 맞아요. 아마 저는 또 한 번 아직 이거 한 발 더 남았어요. 정진상 씨 재판 결과 나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는 그때도 진짜, 약간 대통령실은 모른 채 하고 싶을 거야. 모른 채 하고 싶은데 또 우리 정청래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그리고 이런 해석도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막 잘 나갈 때 자꾸 찬물을 끼얹고 자꾸 눈치 없이 똥볼을 찬다. 그래서 개딸들도 이 대통령 호재 갔을 때마다 정청래 대표가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정치만 한다. 유엔 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괜히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를 그 불거지게 갖고 자기 정치만 한다. 근데 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저도 이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은 야, 지금 재판 중지법을 할 때가 아니라 공소 취소를 해서, 그럼요. 네, 공소 취소를 해서 재판을 없애버려야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이제 이 재판 그렇죠. 때문에 리스크 막 그 부담과 네. 그거를 안 하게 해줘야지. 지금 재판 중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이러면 그렇지. 정청래 당대표가 혹시라도 진짜 미필적 고의, 최선 미필적 고의를 노리는 건 임기 중에 내가 재판 안 받게 해줄게. 근데 임기 끝나고 재판까지는 내가 면제 안 시켜줄 것 같은데, 그거는 나랑 따로 한 번 더 딜을 해볼까? 약간 그건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멱살 잡고 일단 뒷목을 잡고 있어야 그렇지. 되거든. 그러니까. 예, 뒷목을 잡고 있어야지. 아니 본인도 지금 대권에 꿈이 있는 거잖아요. 꿈이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꿈이 있는데 내가 야, 이 분위기로 가면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 같은 편이라도 같은 편이에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들이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전 청계로 바뀐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될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갖고는 싶고 있겠죠. 저는 볼 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장동 이슈 자체가 이거 민주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낙연 후보 진영 측에서 다 던진 그러니까요. 거였고. 네. 아니 저는 진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 그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면 용인 그때 2010년대 이후에 경기 남부권 예. 전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죠. 개발 사업을 네. 통해서 당시에 뭐 성남, 용인, 평택, 화성 전부 다 지자체장들 개발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업무상 배임이나 뇌물죄로 다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남시 사건만 지금 특이하게 지금 분리가 돼서 하고 있지. 솔직히 다 같이 맞아요. 해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나타난 그 판결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아니, 구조도 크게 안 달라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네. 모두가 어제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역대 용인시장 누구 구속됐었고 용인도 사실 그런 난개발의 상징 같은 그런 용인이 지역이잖아요. 다 구속됐어요. 성남도 네. 사실은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구속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개발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내려가는 순이잖아요. 예.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는 순으로 개발이 그렇죠. 계속 됐었잖아요. 특히 그리고 용인 성남은 워낙 거기가 전문 용어로 정말 다마가 큰 데들이에요. 예. 다마가 큰 아유, 데들이라서. 아, 그렇죠. 전문 예. 용어 진짜. 아니 심지어 그 작은 뭐 의왕, 군포 이런 데도 약간 뭐 개발 그건 개발할 때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문제가 그 생기거든요. 수도권이 근데 그렇죠. 오히려 용인 저도 이 재판결 나보자마자 저도 그 AAR 그 챗GPT 이런 거 물어봤어. 역대 2010년대 이후에 용인, 평택, 화성 그 지자체장들 그 사법 처리 난 거 한번 네. 쭉 정리를 해달라.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렇죠. 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 다음에 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분리가 됐고 재판이 정지됐다. 이런 특수성이 이 사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네. 성남시라는 시 이름과 거기 나오는 이름 다 빼고 등장인물을 네, 다- A, B, 네, C, 네. D, E, F로 환치해놓고 치원해놓고 본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일과 뭐가 달라요?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지난 대선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본인 입으로 단군 일의 최대 시작 사업이다. 치적 사업이다. 아니, 본인이 설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계자라고 네, 했잖아요. 본인이 설계자. 그 얘기는 완전히 이제 뭐 쏙 그러니까. 들어가게 됐어요. 그 얘기를 이따가 그 대정동 판결 얘기 뭐 하면서 좀 하겠지만 제가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늘 지금 정청래 김병기,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이 안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두 분 다 아시고. 이번에도 이 재판중지법 결국 똥벌 헛발질로 드러난 이것도 정청래 당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요 두 사람이 일관 거지. 김병기 원내대표 쏙 빠져 있네요. 쏙 빠져 있고 아니 또 논의도 안 했대요. 그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또 사실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제가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워딩을 보면은 또 뭐 센 워딩은 또 엄청 했어요. 저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다 뭐 이러면서. 그거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과 통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지.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재판중지법 이거는 뭔 소리야? 그런 거 하면 아니야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찰이 만든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된다. 공소를 철회하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재판 받을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장원준 쇼할 때부터 이 자리 옆자리 앉아서 이거는 저한테 약간 지적 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왜곡 수사 해소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일거에 그 많은 재판들에서 상당 부분을 그냥 공소 취소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그 말고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위증교사 아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없애는 거 그거는 좀 따로 떼어내고 뭐 배임죄도 지금 뭐 해보려니까 이렇게 떼어내는데 도저히 이게 너무 많아서 다 떼어내기 어려우니까 일거에 하는 그래서 공소 취소를 결국은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만드는 걸 할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이재명 친명 이쪽은 뭔 소리야? 그렇지. 공소 취소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자꾸 정청래 대표 쪽에서 눈치 없이 내지는 눈치 있지만 내가 그거 다 줄 수는 없지. 내가 쪼커는 내가 손에 들고 가야지. 그런 느낌으로 자 재판중지법 이거 국정안정법이고 국정보호법입니다 하는 거가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진짜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러니까 내년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또 연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법을 통과 안 시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김민석 지금 총리가 대표로 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쪽의 영향력이 훨씬 더 지금보다 클 수 있는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법 통과시킬 수 있죠. 맞아요. 뭐 당시에 뭐 검찰이 기소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공소 취소한다. 법 만들면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런 법 통과 안 시키거든. 안 시키죠. 자기도 지금 목덜미 쥐고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자꾸 재판중지법을 이렇게 빨리 서두르다가 이번에 아주 이게 법 자체가 국민들한테 반감도 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주엽의 1984야. 이게 무슨 국정보호법이야 이런 것도 있었고 학원안정법이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심지어 반발을 친명도 반발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두 가지일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소 모든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공소 취소 하나랑 개헌. 그렇죠. 개헌을 통해서 연임을 어떻게든 본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역점 사업이에요. 그걸 지금 밑에서 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눈치 없이 내지는 일부러 자기가 쓱 한 발을 끼워 넣으려고 정청래 대표가 자꾸 이상한 똥볼을 차대니까 정청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똥볼 같아요. 사실. 저는 그쪽 저도 그렇게 봐. 정청래 대표도 다음을 하고 맞아. 싶지. 그러니까. 이 다음 대통령을 또 이재명 만들어주기는 싫거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이재명이 13년 하고 나면 자기가 나이가 70이 넘어요. 13년까지는 안 하실 거고. 그 13년 플랜이 되게 사실 공공연히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13년. 아니 5+8. 5+8 그러니까 연임 한번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요? 이제까지 설마 하다가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한테 여러 사람 잡히고. 맞아요. 이제 설마라는 걸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당대표 선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소한 2년을 이끌어가야 되고 일단 총선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총선을 패배해가지고 150석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개헌 이상을 얻고 싶을 텐데 그걸 못 얻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개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게 목적인데 이 두 개 다 개헌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00석 이상을 못 얻으면. 근데 이거 안 되면 법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 그게 임기 1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딱 당대표하고 있으면 이거 다 전부 다 해소법을 다 내밀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요청했을 때 글쎄. 쉽지 않죠. 사실 지금이 제일 힘이 셀 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못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당대표한테 저렇게 뻔뻔히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당대표 선거가 진짜 장난 아닐 것이다.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왜 저렇게
소위 명청 교체기, 명청 전쟁이란 말이 한참 나왔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싸우거나 심지어 뭐 벌써 교체됐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었는데 요 대목을 늘 보실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통령실과 친명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독립군처럼 독립군은 너무 좋은 표현이다. 여기 김어준 같이 탈레반처럼 독불장군처럼 그리고 김어준유와 함께 어떻게 손잡고 가는지를 보시면 거기에 지금 여권이 어떻게 분열되고 있고 여권이 왜 자꾸 저런 굉음이 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뭐 안 풀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 대통령이 수심이 많아 보이는지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 보이는지를 고 지도와 그 관측기를 갖고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